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0명으로 어제보다 159명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118명, 횡성 13명, 영월 15명, 평창이 3명 등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발생했고 현재 18명이 중환자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로 6,140명이 확진됐고 19명이 사망해 하루 평균 877명이 확진되고 3명이 숨졌습니다. 여야 정당 후보들이 사전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도지사 후보는 강릉에서, 원창묵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와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는 각각 원주 단계동 행정복지센터와 원주문화원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태 도지사 후보와 박정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원주문화원에서 사전투표를 하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하면 됩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강원도 내 194개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 4시 기준으로 14만 7,037명이 투표를 마쳐 11.01%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의 같은 시각 사전투표율인 8.78%보다는 높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16.39%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시군별 투표율은 평창군이 16.12%로 가장 높았고 원주시가 8.39%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도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각각 22.26%와 38.42%를 기록했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으로 열린 어젯밤 원주시장 법정 토론회에서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는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가 원강수 후보의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쉽게 되는 것이라면 원 후보가 아니라 자신이 당선돼서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는 구자열 후보의 남한강 경제벨트 구축 공약이 세계 도 협의가 안 되면 허망한 일자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구자열 후보는 한 개당 4만 평이 필요한 원강수 후보의 축구장 6개 설치 공약이 구체성과 실현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고 원강수 후보는 구자열 후보가 도지사 비서실장 시절 알펜시아 매각 입찰 담합을 방치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평창의 한 사과 농장에서 올해 도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5일 감염병 예찰 중 평창읍 주진리 사과농장에서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고 정밀 조사를 의뢰한 결과 어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농장은 0.4헥타르 규모로 지난해에도 5그루가 감염돼 매몰 처분했으며 현재는 전체 사과나무의 5%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반경 2km 안에 있는 다른 농장들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과수원을 폐원 조치하는 한편 주변 농장에 대한 예찰과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건보 고객센터 노조 조합원 450명은 오늘 건보공단 앞에서 윤석열 정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정규직 합의 8개월이 지나도록 노사정 합의체 구성 등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건보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는 작년 10월 12개 민간업체로 구성된 건보공단 고객센터를 소속 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강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가 개소 3년 만에 처음으로 바깥 활동을 통한 사회성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20명과 직업훈련 교사 등 45명은 오늘 원주와 횡성 지역 관광지를 둘러보고 숲길 걷기와 피자 만들기 등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강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3년 전에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바깥 활동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 감염병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사회성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밀어넣기 수법으로 신입생 수를 부풀리고 이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챙긴 혐의를 받은 전 상지 영서대 총장과 교학처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총장 A씨와 교학처장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입시에서 대학 진단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지인 등 154명을 대학에 허위 입학시키고 장학금 등 지급을 위해서 교비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대학의 어려운 상황과 구조를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